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네요. 이럴 때면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감도 잡히지 않아요. 여튼 오늘은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좋은 휴식이란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식이란 뭘까요? 저는 그냥 주말에 보통 그냥 누워 있거든요. 누워가지고 그냥 천장을 봅니다. 좋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키면 커피 좀 먹고, 먹을 거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다시 누워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냥 주말이 끝나요.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도 뭔가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월요일이 와요. 이게 휴식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쉬는 건지, 우리 장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휴식이란, 진정한 휴식이란, 잘 쉬는 거란 과연 무엇일까? 좀 또 딴 얘기를 하자면 아예 딴 얘기 하세요. 뭐 언제나 그랬는데 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A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A랑 엮여있는 B를 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그렇죠. 많거든요. 지금 휴식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휴식이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으로 답을 찾자면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이 문제일 수도 있고. 노동은 언제나 문제죠. 만약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는데 휴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휴식 방법도 좀 릴렉스 쭉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운동할 때 아니면 차라리 더 힘을 줘가지고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제대로 일해야 제대로 된 휴식이 나올 수 있다. 진탕 다 쏟아내고 그냥 휴식할 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백수 시절 생각해보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오히려 밤에 말똥말똥해요. 그런 느낌으로 따져보자면 뭐 확실히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채울 거리가 있어야지 주말에 충전할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몰입해서 다 쏟아내는 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뭐 직장이나 노동 형태가 자기한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몰입하기 힘든 뭐 주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뭐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당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뭐 구조적인 일하고 있는데 업무가 제대로 좀 안 돌아간다던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좀 몰입을 제대로 잘 해서 100% 120%다 쏟아내면 휴식할 때 좀 편하게 그렇게 해서 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도 일 외에 다른 활동들 같은 걸 찾아서 하잖아요. 뭐 취미를 가진다던가 운동을 따로 더 한다던가. 그런데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절대 다수는 대부분이죠. 몰입을 할 수 없는 일을 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거를 뭐 힘들면 그만둬라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생계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일단 해결할 수 없다고 치고 생계 문제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휴식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나도 잘 못 쉬고 있긴 한데. 그치. 나도 잘 못 쉬고 있긴 한데 일단은 걱정이 좀 없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된다.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같고. 그러니까 쉴 때도 일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에 확실히 좋은 휴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그쵸. 맞아요.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뭐 어차피 잘리는 건 내 탓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자르는 건데 그런 걱정.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한 날의 괴로움은 한 날로 족하니 잘 때는 그냥 자라. 대충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잠언 말씀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잘 때는 쉴 때는 쉬고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꺾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라서. 그리고 너무 사람이 좀 신경 쇠약 같은 게 오면은 좀 쉴 때도 계속 불안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좀 말도 안 되는 나쁜 상상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 닥쳐올 때도 있고 사람이 또 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되나 싶게 좀 잘 못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 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좀 잘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삶에 좀 나침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했던 게 뭐들 말하듯 교회 그거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은 제대로 된 휴식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었죠.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런 느낌인가요? 그쵸. 왜냐면은 그 당시에 좀 교회에서 만나서 가지 않았으면은
정말 다 좀 때려쳤을 수도 있는데 음. 보다 좀 더 나았으니까 좀 더 안 좋게 될 수 있었는데 더 좋았다. 좋은 점이 많이 있었다. 아, 또 쉬는 건 뭐 그냥 요새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일부러 좀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쉴 때. 그렇죠. 그냥 쉬는 거에만 집중한다. 네, 막 쓸데없는 불안감이나 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잘못 두고 있는 것들 전에 말했던 뭐 욕심도 있고 잘못된 생각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그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쉬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뇌도 쉬어야 되고 아, 정신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럼 그냥 TV 자는 게 제일 좋은 휴식일까요? 그것도 있고 저는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어렸을 때 좀 그러면은 현실을 인지하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실을 인지한다고?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날에 괴로운 경험을 했다고 쳐요. 내 주변에서 누가 막 엄청나게 죽일 듯이 서로 싸웠고 그냥 지나가다 뭐 삥을 뜯길 뻔해가지고 되게 구체적인데? 막 지나가다 막 알지도 못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막 윽박 지르고 막 치르라고 하고 막 야, 무섭다. 일단 극한의 스트레스를 네, 받고 나서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잔여물이 남으니까 사람이 그렇죠, 남죠. 가만히 혼자 쉰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진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치, 혼자 안 되지. 나는 이미 안전한 공간에 혼자 있는 건데 근데도 뭔가 이렇게 계속 불안감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렇죠. 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긴 해요. 그런 무서운 일 당하면은. 네, 그런 게 막 누적되다 보니까 이거 뭐 예를 든 거지 뭐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은 그럴 때 이제 현실을 인지한다는 게 사실은 뭐 나는 뭐 이미 집에 잘 도착을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제대로 현실 내가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끝났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장소에서 벗어났어도 막 실존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시비를 건 사람이 내 집 주소를 알아?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불안의 시작인 거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한 답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하는 답이기도 하고 남자들이 많이 갖는 답이기도 하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시발 내가 알게 죽여라. 난 와라. 난 모르겠다. 난 쉬어야 되겠다 지금 시발. 그냥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자가 지랄을 한다고 해도 내 할 바만 하자 그냥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회사 문제도 그렇고 결혼을 반대 그런 문제도 그렇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다른 길로 선택을 간다고 해도 고난이 안 찾아오지 그렇죠.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결국 그냥.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좀 그렇지만 맞닥뜨려 보면은 그렇게 사실은 뭐 넘을 수 있는 경우도 좀 있고. 막상 닥치면은 그래도 어떻게 살 구석이 보인다. 그쵸.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이것도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사람 마음을 좀 요동시키고 당장 이렇게 뭘 너무 힘들게 한다던가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그렇죠. 상태가 좋을 때 해야 네. 된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순간들도 그럴 때 좀 내가 스스로 좀 안정감을 찾고 자기를 충동질 시키는 그런 요소나 사람들이 있다면 상황이나 그런 것들로 좀 멀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랑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오래가는 거에 요소들이 있고 내 삶에 급변한 요소들이 있고 오래가는 요소 뭐가 뭐 있을까요? 가족도 있을 거고 10년지기 친구도 있을 거고 그치. 잠깐 지나가다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우린 20년이야. 또 지나가다가 사실은 이제 삶이라는 게 쉽진 않지만 또 지나가다 만나는 건데도 또 네.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지. 또 새롭게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뭐 변하지 않는 가치는 그런 거죠 사실. 정이냐 비리냐 약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비리? 대충 불이하게 뭐 뇌물을 받는다던가 어떤 직업적으로 커리어를 간다던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래도 좀 공명정대한 쪽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죠.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한 그렇죠. 그런 선택들이고 사실 괜히 불안한 구석 안 만드는 게 좋죠. 그죠 사실 지혜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을 거고 소중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라 라는 게 좀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건 멀리하고 네네네 다가오는 행운에는 마음을 열어라. 네 그리고 되게 자기계발서 구절 같은 얘기가 됐네요. 뭐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눌 수 있으니까 자기 인생 요소에서 그렇죠. 이건 또 개인에 따라서도 달라지. 분류를 좀 하시라. 만약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A가 나한테 있고 B라는 걸 이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쳐요. 근데 A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B는 새로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B를 얻기 위해서 A를 다 버리게 된다면은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겠죠, 개인에 따라서. 네, 여태까지 어떤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궤도를 걸어가겠다면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것들을 지킬 수 있으면서 새롭게 얻어나가는 길을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어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서 직장 들어가서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거고. 휴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어디서 그렇게 왔지? 모르겠어. 난 갈피를 못 잡겠어. 그래서 좋은 휴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감에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쉴 때도 불안감을 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걸 나누고 가치 있는 거랑 가치 없는 거나 가치가 적은 것들을 구분해라. 살다 보면 또 가치가 있는 건데도 경중에 따라서 하나를 그렇죠. 버려야 될 때는 덜 급한 건 이제 중요해도 밀어놓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돈보다 명예가 더 비싸다. 그렇겠죠? 이제 보이지 않는 거지만 네. 평판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돈보다 비싸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돈을 동이나 구리라고 치면은 명예는 은 정도는 된다. 금은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 근데 나름 대조까지 하면서 지혜 쌓았는데 네. 똥보다도 못한 취급받고 지혜를 못 쌓았던 거죠. 지혜? 지식을 지식을 쌓았구나. 지식만 쌓고 지식은 한 흙 정도 되나? 그죠. 지식은 걸음?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연금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이제 무서운 칼날이 되는 거고 비루 먹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빼는 거고. 나 비루 먹었구나. 그리고 또 늘 말하지만 가치라는 게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봉 좀 적게 네. 받고 이러고 있다고 네. 당신이 가치 없는 삶이나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주변의 시선들이 뭐 주제랑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네.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또 자기에 대한 평가조차도 달라지거든요. 이게 막 혼자 이렇게 뚝심 밀고 나가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남들의 시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좀 시선인 거고 맞아요. 사실 그 시선을 분석해보면 악의적으로 당신을 해방하려고 저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정확히 네.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선의를 가졌든 네. 나쁜 의도를 가졌든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네.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좀 걸리는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 자체는 당신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런 점을 좀 잘, 네. 저도 그렇고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시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좀 생각들을 하는데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세요. 이렇게 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다 그냥 개소리들 많구나. 많아. 이것도 정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유 자체도 사실은 글을 읽다 보니까 읽을 만한 글이 없어서 내가 써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생 때 이랬던 되게 광호하신데? 보통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가수들 보다가 내가 저보다 잘하겠는데 싶으면 이제 가수로서의 길을 가고 야, 그 정도면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들 그냥 유행처럼 떠드는 말들은 개소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겠네요, 그런 게. 그러니까 멍청한 말들이죠. 네. 사실은 멍청한 말들이죠. 멍청한 말도 있고 조금 머리 돌아가는 놈인데 악의적으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사기꾼 같은 말들도 있고 야 돈이 중요해 빨리 여기로 와봐 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돈을 얻고 내팽겨치려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있죠.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좀 다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좋은 휴식이란 이 분별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죠. 네, 그것도 있죠. 왜냐면 일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당신이 과도하게 쓰고 있다면 네. 힘이 들 거고. 맞지. 힘이 좀, 들지.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들, 버릴 수 있는 것들. 로스를 줄인다면 지금 쓸데없는 일에 뭔가 힘을 쏟고 있는 게 있지 않나. 뭐 예를 들자면 그 네. 진짜 일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 감정 소모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거죠.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쓸데없는. 그렇게 해서 진짜 좀 더 오래 갈 사람이라서 신뢰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소모전만 할 거면 괜히. 그치. 그게 무슨 손절 쉬어야지. 굳이 그럴 거 없죠. 굳이 힘 그냥 낭비할 거 없죠. 멀어지는. 굳이 힘 낭비할 거 없죠. 그죠. 손절해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굳이 상대해주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들이랑 친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두랑 사이 좋을 수도 없고. 구분하셔야 돼요. 약간 정치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 하세요. 어떤 국가나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쓸데없는 걸로 공격을 할 만한 빌미 그냥 주지 않게 아, 그거는 그냥- 또 맞죠. 그냥 네. 중립적인 태도만 내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서서 적의를 드러내거나 근데 미워하지 굳이, 말라. 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상종을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거를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어딜 가나 인간관계니까 네. 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쓸 수 있는 체력도 돈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한 사람이 무슨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랑할 순 없죠. 그죠. 네. 당연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더 쏟는 인간관계가 있고 음. 못 쏟는 인간관계도 음. 생기는 건데 못 쏟는다고 그 중에서도 또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잘 못 네.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쥐려고 어린애처럼 발버둥 치면서 그게 욕심이겠네요. 뭐 무지에서 오는 걸 테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중간 과정에서 버리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만 버리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네. 좀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삶의 중간 과정들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버리면 안 되겠지만 좀 욕심을 버리고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감정들을 느끼는 게 필요하기도 하죠. 좀 상처 같은 게 사실 상처 입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얻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그 휴식 잘 쉬려면 분별을 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음.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 만약에 네. 되게 필요한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 필요 없는 걸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좀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과정이 아, 필요할 수 그 있죠. 과정에서 변화에서 오는 그 네, 고통. 10대 때 무조건 크면은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10대 후반 정도 가서 이제 견뎌보니까 재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근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얼마든지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보다 좀 뭔가 집착했던 게 장 작가님 말대로 제가 좀 집착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았나 싶네요,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다른 길도 있고 저번에 뭐 신입사원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들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얼마든지 개척해 나가면서 하는 거고 이제 무슨 나이 다 먹어서 성공했어 위인이요 하면서 강연하는 사람들도 사실 어디 갔다가 빠그라져서 몇 번 실패해서 네. 그 과정 가운데서 좀 뭔가를 좀 쌓아가지고 경험만의 노하우나 다른 길로 가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푸는 거니까 사실 네. 일반론적으로 봐도 또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면은 강연할 거리가 솔직히 없죠. 나는 뭐 잘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됐다 이러면은 네. 누가 오겠어. 그래서 네. 좋은 휴식은 뭐죠? 마음 편히 먹고 잘 쉬어라 라는 아. 말을 이렇게 좀 했던 거죠. 마음 편히 먹고 잘 쉬기 위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서 생기는 상실감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결국 변화를 해야 살 수 있는 생물이니까 성장하고 변화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라면 바뀌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네, 좋은 방향의 변화라면 잘 쉬기도 참 어렵네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는 별로 그렇게 잘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걱정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 걱정 어떻게 버리냐고 막 어? 아 이렇게 가다가 잘리면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거 많잖아. 글도 쓸 줄 알고 그거밖에 없잖아. 글 존나 잘 쓰잖아. 아유 잘 쓰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글 잘 써.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소설 쓰고 이제 내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을 거 아니야. 대중 소설로 이제 벌어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견 그거보단 잘 써. 아 그래? 그거보단 잘 쓰지. 어이씨 좀 자신감 생기는데? 그거보단 잘 쓰지. 나 한 권 내면은 그럼 때려쳐? 근데 네가 그 글로 평가를 받으려면 대중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아 그치 쉽지 않지. 그러면 한 권이 아니라 10권, 100권도 계속 써야지 사실. 그치 이래야겠다. 목숨 걸고 쓸 거다. 100권, 1000권 계속 쓸 거다 하면은 뭐 그렇게 모르겠다. 일하면서 쓸 수 있으면 일하면서 쓰면 되지 사실. 굳이 때려칠 네. 필요는 없지.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적은 수입이라도 글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약간 뭐 제가 가끔 있는 생각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사지 멀쩡하고 건장하고 남자인데 젊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 버려져도 아니 노가다라도 하면 되지. 아니 이 세상에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밥 세끼 벌어먹을 정도의 일을 자기 몸이 건강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야 근데 그런 일은 여기 하나를 좀 위험 부담이 생겨 그런 일. 편의점 알바라도 하던가. 아 그치.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굉장히 복 받은 거고 사실은 맞아. 선진국에서 태어난 거 굶을 걱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사지 멀쩡해서. 다리 한쪽이라도 불편했으면 좀 난이도 하드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굉장히 감사하죠. 제가 뭐 기독교를 탈출했지만 뭐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탈출이라는 게 웃겨요. 언젠가 뭐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잘 쉬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였습니다.
잘 쉬려면 첫 번째로 분별을 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갈라야 하고 지금 당신이 계속 가만히 있고 쉬고 싶은데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나 당신 환경을 방이라고 쳤을 때 네, 쓰레기통처럼 그치. 잔뜩 쌓여져 있어서 필요 없는 걸 버려야 된다. 괴로운 걸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깔끔한 상태로 있어야지. 그래서 필요한 것만 쥐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아까 말했듯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 다시 말하면 상실감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감내해야 하고 감내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듯이 잘 쉬려면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죠. 최선을 다해라. 그죠. 그렇죠. 근데 진짜 모아보면은 자기계발서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놈들도 일리 있는 말들은 해요. 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이 책 한 권을 본 게 아니라 100권, 10,000권을 봤는데 섞였나? 공통되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네, 그건 진짠가? 그 이야기는 진리에 가까울 수 있죠. 그렇죠. 사기꾼이 하는 말도 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도 사기인 걸 알아도 결국엔 자기가 그게 쓰는 좀, 거니까 다 자기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진리라고 할 만한 진짜 말들이 수득률이 맞죠. 1%도 안 되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쓰레기인 거고 그게 음. 높으면 이제 클래식이나 명작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쓰는 게 목적이죠. 목표고 그게 저도 목표긴 한데 보다 더 높은 목표가 네. 월에 200만 제발 벌어봤으면. 양질의 글을 계속해서 뿌려대면은 결국 예. 반응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자, 오늘 장 작가님 모시고 잘 쉬는 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잘 쉬는 건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잘 구분해서 필요한 거에 집중하고 빡세게 살고 편하게 쉬어라. 걱정하지 마라.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뭐 저번에 첫 번째 말했듯이 뻔한 얘기의 장점은 다시 들어도 좋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지요. 네.